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9월 8일, 네, 오후 11시 49분이고요. 네, 이 새벽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한번 살펴보는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올해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가인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및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천일의 약세장을 거친 후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면서 이더리움의 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라고 진단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은 존재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유럽의 에너지 위기 심화 및 위험 자산의 기피 현상. 네. 그런데 이거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투자 상품들이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주식 안 좋아질 거예요. 주식도 힘들어질 거고 그 밖에 많은 투자 상품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 자산이냐,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이 나스닥이라든지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지금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버티거든요. 버티는 자리에서는. 예, 이렇게 버티고 또 오히려 뭐 아주 작은 훈풍에도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게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입니다. 그동안 그랬어요. 주식이라든지 투자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적으로 예, 더 자신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복권이라든지 로또라든지 뭐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처럼 암호화폐가 그 한 방을 노리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히려 의외로 자금이 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시작한 이유가 뭐였는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비트코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투자하신 게 아닌가요? 경기가 좋다면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예, 주식도 좋고 다른 거 다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암호화폐 같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들이 오히려 인기를 끌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 뭐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반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백악관 산하 기관에서 에너지 소모가 큰 채굴 합의 메커니즘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POW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POW, POS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나 지금 이 뉴스 보고 있는데 POW가 뭔지 POS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현재 내부 검색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큰 채굴은 전기를 이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POW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에 POS 채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OW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POS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예.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예, 국제 결제 은행 관계자 디파이 업계에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가 뭐냐, 디파이라는 얘기는 또 코인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디파이가 뭐냐면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권. 근데 어떤 금융권? 바로 이 블록체인 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 서비스를 똑같이 해줍니다. 예,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맡기면 이자도 주고 그게 디파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서 은행에서 하는 거 기존의 금융권은 우리는 C파이라고 하는데 C파이. 예, C파이, D파이 이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C파이는 기존의 금융권, D파이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금융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개의 활용도는 똑같습니다. D파이는요. 음, 미 상원이나 SEC 암호화폐 법안 근거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블록체인 코인이 증권형 코인이냐, 비증권형 코인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점에 대해서 또 나오죠.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은 정부가 부풀릴 수 없는 가치 저장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우리는 은퇴 자금을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 금지, 세금 보고 적용 범위에 암호화폐 채굴자 포함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의 경우 SEC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근거에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결정할 수 있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현물 시장을 규제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은행에서 발행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뭐냐면은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밥그릇 싸움이에요. CFTC 상품 선물거래위원회하고 SEC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서로 어떻게 이 법안이라는 규제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왜 증권형이 된다고 하면 SEC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증권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CFTC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기준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암호화폐 법안의 근거에 보면요, 탈중앙화가 되어 있느냐,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증권형과 비증권형이 구분되고 있다.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파월 비보증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다. 오늘 좀 전에 있었던 파월의 연설에서 나온 내용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비보증 암호화폐는 구별해야 된다. 비보증 암호화폐는 결제 부분에 많은 고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투기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왜 생겼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우리가 코인을 살 때 원화를 입금시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원화를 입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달러를 입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설명드린 것 중 하나가 카지노를 얘기를 드리죠. 카지노 가가지고 우리가 현금 박치기로 하면서 게임하지 않잖아요. 뭐를 해요? 카지노 가면은 현금을 뭘로 바꿔요? 카지노 칩으로 바꾸죠. 그래서 칩으로 바꿔갖고 칩으로 게임을 하죠. 똑같습니다. 코인도 현금을 가지고 칩으로 바꾸는데 그 칩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지노에서 바꾼 칩도 거기 보면 달러가 써 있잖아요. 몇 달러짜리다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발행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아무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고 발행하고 B라는 사람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의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다음 사람이 100만 원의 스테이블 코인 가져오면 다시 받았던 거 돌려주면 사고가 안 나는데, 문제는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돌린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딴 데다 투자도 하고 코인도 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와서 현금화를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돈이 없어 파산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거죠. 빵꾸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은 현재 본인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대비 회사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들 들어왔을 때 회수가 됐을 때 그를 다시 다 되돌려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루나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건 때문에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지 않은 코인들, 일반적인 코인들은 투기 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파월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파월이 연설에서 오늘 유고 때문에 초창기에 초기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관해서 역사는 섣부른 완화 정책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 작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되게 완고하게 대응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똑같이 얘기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한 거거든요. 예,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9월 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이상 올릴 가능성이 80%로 치솟았다. 근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어차피 72%였거든요. 72% 정도는 이번에 9월 달에 75bp를 올릴 것이다. 0.75%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 나왔는데 연설 이후에 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0.75%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연준에서는 이미 계속 얘기했어요. 연말까지 몇 프로까지 올릴 거다, 4%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번에 만약에 0.75% 올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0.25% 정도밖에 못 올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조삼 못 삽니다. 이번에 만약에 0.5로 올렸다? 그러면 10월 달에 0.25로 올릴 거에 또 0.5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삼 못 삽니다. 어차피 연말 가면 4%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차라리 9월 달에 이렇게 매를 먼저 맞아버리면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을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75%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음. 네,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머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코인베이스에 보관된 이더리움의 20%에서 40%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이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이더리움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면은 그냥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 같은 곳에서 스테이킹을 걸어두면은 거기서 보상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자를 많이 받을 거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이자율이 대충 지금 얘기 나오는 게 6.6%에서 7%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약 3.5% 정도로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음. 네, 미국 SEC 위원장이 CFTC가 비트코인을 감시하는 데 동의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죠. SEC와 CFTC가 지금 계속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거냐. 근데 일단은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CFTC에서 비트코인을 감시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코인은 증권형이 되면 우리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가 상당히 누가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기준금리를 0.75% 인상한다고 발표한 유럽중앙은행. 오늘 유럽에서는요,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0.75%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럽이 지금 유럽이 왜 이슈가 되냐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 계속 그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고 있죠. 유럽의 독일과 연관된 송유관이래. 그 가스관에서 현재 가스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스비가 뭐 다 4배, 6배 이상 벌써 유럽에서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예, 가스비가 폭등을 하면은 당장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유로화도 완전히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달러가 올라가면서 유로화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를 줄이면은 경기 정체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경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 가장 먼저 뭐를 줄여요? 보험. 그리고 뭐 주식과 같은 이런 투자도 좀 줄이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도 힘들어질 거고 비트코인도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줄일 수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 힘든 사항을 코인으로서 돌파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라고 저는 또 한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게 좀 안 좋았네요. 유럽에서 금리를 0.75% 이상 올린 거. 그러면 왜 유럽에서는 금리를 0.75% 올렸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달러가 저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금은요, 금리가 높은 나라로 쏠립니다.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번에 높이지 않으면은, 예, 이 달러화보다 유로화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전 세계에서 달러화, 그리고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이 세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왜 달러만 안전자산이 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쪽에서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일본이 제로 금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무료로 금리 저렴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산다거나 국채를 사면 훨씬 더 이득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자금이 계속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달러를 계속 사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팀쿡 인터뷰 악용한 암호화폐 스캠 유튜브 영상 증장. 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당하신 분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도 많아요. 예전에 리플이 많이 이래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동시 시청자가 몇만 명이 되고요. 그 구독자도 막 수십만 명 되는 사이트가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에어드랍을 한다 그러면서 리플 관련된 뭐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현재 에어드랍 중이다. 어디 주소로 리플을 보내면은 보낸 리플의 두 배를 돌려준다. 이렇게 기사가 막 떠요. 그리고 그거를 막 수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가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알고 본인의 리플을 그 지갑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캠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몇몇 명이 보던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던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좀비 PC 가지고 하는 거 좀비 PC. 해킹된 컴퓨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일시에 여러분들 모르게 유튜버를 시청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동시 시청자 수가 정말 수만 명이 나와요. 좀비 컴퓨터 숫자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시고요. 일단은 뭐 에어드랍 해준다.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뭐 하면 코인 공짜로 준다? 그냥 받지 마세요. 그냥 그 의미 없습니다. 받아봤자 돈도 안 되고 그 중에 10개 중에 7, 8개는 다 사기고 스캠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는 거에 대해 너무 목매지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8월에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거래량이 1조 달러 육박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이 늘어난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최근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도 가격이 떨어진 것도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랑 연동이 된다?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지닌다. 근데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올라간다. 내가 가진 코인은 떨어진다. 내가 가진 코인을 팔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해되셨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코인을 팔면은 원화가 들어오죠. 근데 해외 거래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화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칩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내가 코인을 팔면은 뭐가 생긴다?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연동이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 관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바이낸스 CEO 트위터 인수되려면 봇 문제부터 해결해야. 예, 트위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SNS죠. 근데 결국 트위터의 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댓글이라든지 실제 사용되는, 예, 이 데이터량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량들이 대부분 많이 조작됐다는 거죠. 왜? 90% 이상이 보시니까 가짜 데이터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대화들. 예, 하긴 뭐 요즘 트위터 쓰는 사람 있나요? 저도 트위터 계정 거의 쓰질 않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할 때 너무 힘들다. 인수하려면은 본 문제부터 막아라, 이런 거겠죠. 네. 판데라 캐피털 CEO가요, 암호화폐 겨울이 언제 끝난다? 6월에 끝난대요. 지금은 어떤 거다? 상승장 초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블룸버그 통신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이 조만간 막을 내리고 다시 상승장에 접어들 것이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세 번의 약세장을 겪었다.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여러 난관이 복잡하기도 하고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다음 랠리 초입에 있다고 본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요,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이 이미 상승장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6월달부터. 6월달 얼마 갔었어요? 이 자리. 여기 6월달 이때.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상승장 시작했다는 건데, 이때부터 상승장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다? 조정이다. 왜? 어떻게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보는 이게 있죠. 예,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보면은, 예, 현재 0.786짜리죠. 0.786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건 0.618짜리에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이게 2750이었습니다. 제가 2750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2750이 피보나치 되돌림이 0.618짜리거든요.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쁘게 나오는 거고, 정말 최악의 조정이 나왔을 때 0.786이고 0.786까지는 조정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본 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은 저 사람이 분석한 거 2분석을 한 거예요. 1파, 2파, 그리고 3파를 간다는 거죠. 3파. 그리고 4파, 5파를 가겠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상승장, 실제 상승장은 이 자리부터 상승장이 시작을 했고, 상승장 이후에 1파에 2파 조정, 2파 조정이 끝나고 이제 3파에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이미 상승장이 진입했다라고 분석하는 거고, 이 분석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근거의 상승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는 분석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석이 아니라, 예, 세계적인, 예, 투자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51억 달러의 규모 헤지펀드 최고 경영자예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제가 보는 관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0.618짜리 2750에서 반등이 나오길 바랬는데 0.786짜리까지 밀렸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아무튼 뭐 현재 비트코인 2750이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양전환까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인데, 예, 다들 너무 코인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이 시장을 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2022년 9월 9일이네요. 벌써 9월 9일 새벽 12시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요, 딱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